회귀 분석이라는 게 있죠. 회귀 분석. 이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우리 학생들 많은데 간단합니다. 회귀 분석은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통계적 회귀라고도 하고, 회귀라는 거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연어가 회귀 본능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강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듯이. 그러니까 모든 통계 분석 자료는 약간 극단치를 보이다가도 결국은 평균치로 돌아간다. 그런 속성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는, 분석을 하는 기법이 회귀 분석이에요. 인사혁신처가 공무원들을 1000명을 상대로 청렴도하고 공무원의 나이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걸 이제 회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대인 사람, 20대, 30대 1000명의 공무원들 대상으로 뇌물을 주면, 접대를 하면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아니 그걸 제가 왜 받습니까? 정의감에 불타고 부패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20대, 30대, 40대로 갈수록 점점 주는 대로 낼름낼름 받아 먹더라. 이런 상관관계가 나오더라. 물론 극단치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평균 상태로 돌아가서 평균 상태를 이게 쭉 연결을 해 보니까 이런 y 꼴 fx라는 함수가 나타나더라. 이게 이제 회귀 함수예요. 회귀 방정식. 그럼 이 방정식을 가지고 나이가 현재 40세인 사람이 한 살을 더 먹으면 41살이 되면 청렴도가 얼마나 떨어질까, 이런 걸 예측하는 기법이죠. 그러니까 회귀 분석은 정확하게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 방정식을 도출한 다음에 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독립변수 한 단위가 변화하면 종속변수가 얼마만큼 변할까, 이걸 예측하는 기법이 회귀 분석이에요. 제가 늘 이렇게 예를 들었더니요, 한 번은 나이 많으신 승진시험 준비하는 분들 반에 가서 수업을 하는데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저한테. 아니 당신은 재수없이 예를 들어도 하필이면 그렇게 예를 드냐요. 아니 나이 많아지면서 낼름낼름 받아먹는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요. 하도 화를 내고 해서 제가 그 반에 들어갈 때는 예를 거꾸로 들었어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낼름낼름 받아먹고 나이가 많을수록 뇌물을 거부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런 관계가 있더라.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실은 틀렸어요. 틀렸고 이게 맞아요. 자, y 콜 fx, 이런 함수를, 회귀 함수나 방정식을 도출해서 예측을 하는 기법, 이게 이제 회귀 분석인데, 넓은 의미의 회귀 분석에는 4가지가 포함돼요. 4가지. 인과 분석, 상반 분석, 경로 분석, 좁은 의미의 회귀 분석. 이 4가지가 전부 모여서 넓은 의미의 회귀 분석에 들어가요. 자, 쉽게 암기할게요. 인상경회입니다. 넓은 의미의 회귀 분석에는 인상경회가 포함된다. 근데 이제 인과 분석은 뭐냐면 가장 초보적인 회귀 분석인데,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나이하고 청렴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단순히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회귀 분석의 출발이죠. 출발이 되는 분석이죠.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의 경제력하고 자녀가 부모들을 방문하는 횟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거 분석하는 게 인과 분석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대요. 부모님들의 경제력하고 자녀들이 부모들을 찾아가는 횟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동방에이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인과관계가 있는 걸로 나왔어요. 동방에이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인과관계가 있으면 안 되죠. 부모님 좀 잘 살면 찾아가고, 못 살면 안 찾아가고. 인과관계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상관 분석은 뭐냐면 그 인과관계 강도가 얼마나 강하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냐, 세냐. 이 상관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코에피션트. 상관계수가 있는데 이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플러스 1의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정비례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은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제로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뉴트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상관관계가 유일하게 있는 걸로 나왔는데 강도는 얼마나 나왔을까요?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에서 플러스 0.73이 나왔어요. 0.73. 거의 플러스 1에 가까워요. 부모님이 돈 좀 있으면 찾아가고 없으면 안 찾아간다. 그런 통계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로 분석은 뭐냐면요, 이 경로라는 거는 인과관계가 발생한 경로를 말해요. 코설 패스. 코설 패스. 어떻게 이런 인과관계가 발생했냐, 이걸 분석하는 거거든요. 주말이 되면 어린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을 끌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막 가자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가니까 할아버지 연금을 받는데 베개맡에 숨겨 놓으신 그 10,000원짜리 몇 개 있는 걸 가지고 하나씩 아이들 주니까 아이들이 그 맛을 보고 주말만 되면 엄마 아빠 손 끌고 할아버지 집에 가요. 그래서 갔던 거예요. 할아버지 연금, 용돈 받으려고.
그래서 이런 인과관계나 강도가 발생했다. 그 경로를 분석하는 게 경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과경로 분석이라고 보셔야죠. 자, 그렇다면 관계가 있고 강도가 이 정도고 이런 경로가 확인이 됐다면 할아버지가 연금 한 달에 200만 원 받다가 물가가 연동되니까 물가가 올라서 210만 원으로 이게 좀 올라가면 몇 번이나 더 자주 찾아갈까? 이걸 분석하는 게 이게 협의의 회귀 분석이에요.